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녀가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탑3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와 여자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생물학적, 심리학적으로 다른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잘 조율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택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주로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이 다른데요. 먼저 미국 허프포스트에서 소개하는 남자들이 주로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들과 이에 대한 익명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남자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탑3. 첫 번째, 신뢰가 없어졌을 때. 아내는 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했다. 나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자 퇴근길 25분 내내 지나가는 도로 표지를 촬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곤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정했다. 인터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꿈이 불신받았을 때. 5년 전 아내에게 군대 생활을 접고 의대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의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했다. 1년 넘게 면밀히 조사해서 가장 친한 친구인 아내에게 털어놨는데 날 무슨 현실성 떨어지는 아이 취급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의과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지금 그녀가 내 상황을 알게 된다면 놀랄 것이다. 인터뷰 내용이에요. 세 번째, 취미생활에 방해를 받았을 때. 아내는 나의 취미를 유치한 짓으로 폄하했다. 아내는 내가 취미활동을 하러 갈 때마다 자기와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그녀 또한 건전한 취미활동이나 새로운 관심사를 가지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다.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해보면 남자들이 주로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은 첫째, 신뢰가 없어졌을 때, 둘째, 자신의 꿈이 불신받았을 때, 셋째, 취미생활에 방해받았을 때입니다. 한편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은 남성의 것과는 미묘하게 달랐는데요. 43,000여 명의 여성들이 유럽의 데이트 주선 웹사이트 넥스트러브에 밝힌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탑3. 첫 번째, 공통의 관심사가 없다고 느껴질 때. 전문가들은 이혼의 원인으로 부부간의 공통 관심사 부재를 꼽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더라도 공통의 관심사가 없는 상태로 대화가 단절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혼의 위기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기혼 남녀 1,002명에게 부부의 평균 대화 시간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그 결과 부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답한 이들이 32.9%, 10분에서 30분이 29.8%, 1시간 이상이 28.7%, 10분 미만이 8.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10쌍 중 4쌍 정도가 하루에 평균 30분도 채 대화를 나누지 않는 셈이죠. 이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두 번째, 애정 결핍을 느낄 때. 잠자리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남편이 성생활에 소극적이거나 성적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여성 입장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외국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이혼 및 상속에 관한 개인 자문을 담당하는 이재만 변호사에 의하면 서구에서는 섹스리스 부부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해요. 부부간에 성관계가 없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섹스리스 부부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남편의 부도덕한 행위를 목격했을 때. 여성이 말하는 남편의 부도덕한 행위는
불륜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상의 없는 주식 투자 등 경제적, 물리적 부정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워싱턴 대학의 시애틀 애정문제연구소는 42년 동안 다양한 부부관계 데이터를 축적 및 연구해 오면서 실제로 여러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어 왔는데요. 그들은 부부들의 대화나 행동을 15분만 관찰해도 미래에 이 부부가 이혼을 할 것인지 무려 91%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애정문제연구소는 주거 환경과 비슷한 원룸을 마련해서 무작위로 뽑은 50쌍의 부부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하루 일상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거리낌 없이 상대방에 대한 불만 등을 토로하는 시간을 주었어요. 이를 통해 부부의 대화 패턴이 불신과 부정적인 성향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관찰이 될 때 그들의 이혼을 예측했고, 이 예측은 정확도가 약 91%에 달했습니다. 존 가트맨 소장은 부부간의 대화를 15분만 관찰하면 이혼을 예측하게 해주는 총 6가지 신호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그럼 불행한 부부를 식별하는 6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화의 첫 마디. 대화의 시작을 여는 첫 마디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화 전체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대화의 첫 마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대화 자체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비난, 모욕, 자기 변호, 도피. 이 4가지 요인은 부부간 대화에서 관계를 파멸로 이끌기 쉬운 가장 위험한 요인들입니다. 대화의 첫 마디가 안 좋은 경우 그 대화는 이 4가지 요인들을 모두 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세 번째, 부정적인 말들의 홍수. 비난이나 모욕이 가득한 부정적인 말들을 상대방이 쏟아낼 때 홍수를 뒤집어 쓴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맹공격을 당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대응을 피하게 되고 공격을 퍼부었던 상대를 경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부부는 이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생리적 반응. 말다툼을 하는 동안 맥박이나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분비량이 많을수록 그만큼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이를 통해 이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흥분하게 되면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져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다섯 번째, 회복 시도. 회복 시도는 부부가 함께 노력했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는 대화의 중단을 제한하고 각자 긴장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한쪽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시하게 되면 이 회복 시도 실패의 반복이 악순환되어서 결국 이혼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나쁜 과거. 결혼 첫 해의 기억을 말하는 부부들을 보면서도 이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불만족스러웠던 점이 있더라도 그들의 추억을 즐겁게 기억하려고 하는 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좋았던 기억조차도 흠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측 방법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이 아닌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방법입니다.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 장기적으로 대화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녀가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탑3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남자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탑3. 첫 번째, 신뢰가 없어졌을 때. 둘째, 자신의 꿈이 불신받았을 때. 세 번째, 취미생활에 방해를 받았을 때. 그 다음, 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탑3. 첫 번째, 공통의 관심사가 없다고 느낄 때. 두 번째, 애정 결핍을 느낄 때. 세 번째, 남편의 부도덕한 행위를 목격했을 때.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